내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살아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순옥입니다. 저는 2016년 되지 안 되지를 시작으로 빨강, 초록초록을 출간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은 아래 그 감성과학 그림책 3권을 그렸습니다. 저는 오늘 꿈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꿈은요, 어렸을 때 꿈이 5가지였어요. 선생님, 시인, 피아니스트, 화가, 그리고 수녀님, 이렇게 5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고 보니까 화가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인의 역할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또 그 독자들하고 만나면서 강의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3가지 꿈을 동시에 이루고 살고 있구나. 너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 얘기를 지금 시작한 이유는 이 얘기보다도 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3가지 꿈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녀님하고 선생님은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주고 가정에서 좀 권유했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가지 피아니스트, 시인, 그 다음에 화가 이런 꿈들은 제가 자체적으로 그냥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꿈이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초록초록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같은 저만의 색깔이 담긴 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꿈을 예술가의 꿈이었던 거죠. 그 꿈은. 그래서 저를 표현할 때 이 꿈이 저의 색깔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처음 얘기로 꿈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3권의 책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초록초록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초록초록을 그리는 동안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딸기죠? 블루베리예요. 모과고, 보리수죠? 아시겠죠? 밭입니다, 여기는. 네. 매실이고요. 사과, 자, 이제 초록 열매들이 조금씩 자기 색을 발산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석류가 익어가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책에 담은 내용이에요. 자기 색을 조금씩 발산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까지 표현한 게 이 초록초록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저한테 영감을 준 것은 감이었어요. 제가 홍시를 좋아하는데 이 홍시가 맛있고 색이 너무 예쁜데 어릴 때 모습을 보면 그 홍시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없고 땡땡하고 이렇게 뭐 과일인지 채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열매가 자라서 그렇게 예쁜 색과 맛있는 맛을 낸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신기함이 제 가슴 속에 이제 씨앗으로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과일 가게를 갔는데 과일 가게에 그 5색의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들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다 예쁜데 얘네들이 어렸을 때 대부분 다 초록색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서부터 가슴이 감동 같은 게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아이디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 초록 같아 보여도 이 안에 앞으로 얼마든지 잠재력과 자기만의 색을 다들 가지고 있구나. 그런 애들이구나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이었고 그 부분을 책으로 담아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록초록이 탄생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동글동글한 열매들 초록일 때는 구분이 안 가죠. 이게 이제 다 다른 과일인데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 초록 상태에서 이 과일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색을 갖게 되면 무슨 과일인지 잘 드러나죠. 이런
모습을 책에 담아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생명을 부여하고 캐릭터를 넣어주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저희 아이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초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네, 초록이 재미있고 귀엽게 노는 아기자기한 모습을 담고 싶은 영상이었어요. 초록 책 홍보할 때 짧게 만들어 본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초록초록 책을 보겠습니다. 저는 초록초록 책을 만들 때 애초에 이거 만들면서 마무리 짓기까지 어머님이 아이와 함께, 부모님께서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와 함께 이 책을 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만들었고요.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보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부모님께서는요, 먼저 책 제목부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제목에 이상하다. 초록초록인데 왜 저기 노란 점과 빨간 점이 있을까? 아이에게 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책을 덮으면 분명히 엄마 아빠 이거는 이거 때문에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아이가 전부 이해하고 느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초록초록 열매다 보니까 초록 열매가 계속 등장하다가 이제 어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색의 대조를 되게 이제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응원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구도를 반전시켜서 이렇게 대조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넣고 싶은 장면이, 여기서는 엄마인데 이제 어른이 된 모습과 이 열매의 어른이 된 모습과 어릴 적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 전체 장면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아이와 어른이 함께 손을 잡고 달리는 장면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색깔을 보는 색깔로서 그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색깔의 흐름만 봐도 내용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운동장이 등장하는데요. 왜 운동장인가? 사실은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캠핑장, 수영장, 운동장 요 정도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운동장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부모님들이 오시는 운동회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부에서는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운동장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조건, 초록이 자라는 조건으로 이제 몇 가지를 그려냈어요. 담아냈어요. 그게 한 가지가 신나게 놀고, 충분한 비를 맞고, 그리고 때론 뜨거운 태양을 마음껏 쬐고, 그리고 부모님 응원을 받으면서 초록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을 이 책에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다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색을 조금씩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책이 끝이 납니다. 아직 색을 완전히 얻기 직전에 초록이 자기 색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호흡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하고 이런 충분한 호흡에서 아이들이 이걸 느낄 수 있게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좀 컬러 클레이로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렇게 요거를 조금 미니로 해서 나무로 해서 초록 열매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 나오는 초록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열매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열매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초록초록 안에 그 색깔이 들어있는 그 비밀을 이 열매들이 품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만들면서 아이들 가슴 속에 그 만들기 자체에 보여지는 것보다 아이들 가슴 속에 심어질 어떤 그 씨앗을 생각해서 이런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빨강을 소개하겠습니다. 빨강은 보시다시피 책 표지에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빨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색깔책이죠. 근데 그 이 책을 보실 때 아이들한테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맨 먼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빨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줘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강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놀랍게도 제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이들 입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만난 독자들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하고 만나면서 빨강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이들이 느끼는 빨강이 다 제가 책에 표현한 빨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빨강의 느낌만 얘기를 해줘요. 여기 책에 들어가 있는 글만. 빨강이 반짝반짝 뭘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맞추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못 맞출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잘난 체를 하는 빨강, 잘난 체를 하네? 뭐가 잘난 체를 하는 빨강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못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면 막 환호를 하고 막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 눈으로 보는 우리들보다 그 눈을 감고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빨강색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이게 빨강의 상징을 다뤘기 때문에 그 상징, 아이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빨강은 거의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상징이 색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텐데 누군가한테 배웠겠죠? 그 내용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표현한 상징을 다룬 그 영역이 그 비교적 그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짧게나마 빨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활기찬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 춤 무대를 연출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드레스를, 무희들에게 어떤 드레스를 입히실 겁니까? 자, 어떤 집에서 지금 굉장히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어쩌면 위혈 사태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두 집 중에 어떤 집일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눈에 띄고 싶습니다. 어디 장소에 가는데 눈에 띄고 싶고 남의 시선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색 드레스를 입으시겠습니까? 이 두 생명 중에 한 생명은 죽고 한 생명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명이 죽고 어떤 아이가 죽고 어떤 아이가 살아있는 걸까요? 잠시나마 저와 이 네 개의 그 빨강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이것이다 하고 판단이 되셨다면 이미 제가 표현한 빨강을 다 느끼신 거예요. 제가 다루는 빨강은 상징을 다뤘습니다. 상징이라면 이렇게 이제 노란 리본처럼 얼마 되지 않은 상징이 있고 태극무늬처럼 아주 오래된 상징이 있죠. 근데 저는 빨강은 태극무늬보다도 더 오래된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그 돌멩이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스마트폰까지 발전한 이 도구의 발전이 어마어마한 거에 비해서 색깔을 대하는 인류의 그 시선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지점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조각조각 살펴보면 사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명의 하나하나 그 산물들을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원시인들이 딱 빨강을 보고 느꼈을 그 느낌, 우리가 빨강을 보고 느꼈을 그 느낌이 하나로 탁 이어지는 걸 생각하면 뭔가 그 단편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 인류의 역사가
한 쾌로 쫙 이어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 빨강을 이런 느낌을 가지고 표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는 도장이 왜 빨강색일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부적이었어요. 호랑이 부적. 그래서 호랑이 부적, 그 호랑이를 제가 이제 논픽션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의뢰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호랑이에 필 받아갖고 2년 동안 막 호랑이 연구를 하면서 그냥 저 혼자 막 썼어요. 그냥 제멋에 겨서 써서 사실은 그 출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호랑이 부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왜 빨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이건 피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앗 하나가 저 가슴 속에 이제 심어진 거죠,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빨강에 태양도 있고, 피도 있고, 불도 있고, 꽃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원시인이 다 접했을 빨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표현하자. 대신에 제가 이제 논픽션을 실패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논픽션을 쓰는 방식 그대로 그림책에 끌어와 보자. 그래서 논픽션들이 보통 대제목, 소제목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5가지 챕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원형을 5가지를 잡은 거예요. 크게는 4가지인데 태양, 불, 빨간 열매, 그 다음에 피, 이렇게 4가지인데 제가 5가지를 쪼갠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빨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예요. 피는 2가지로 쪼갤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몸 밖으로 나온 피와 우리 몸 안에서 흐르는 피가 너무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죠.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음을 상징하게 되고, 피는 우리 몸 안에서 생명으로 흐르게 돼 있고, 이 2가지를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5가지 챕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빨강이 아이들은 그냥 빨강을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자꾸 이걸 분석하니까 어렵다고 보는데 그냥 이건 직감적인 책이기 때문에 직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에는 이제 각 챕터마다 원형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5개의 반짝이는 태양과 같은 이미지를 흐르는 5가지 이미지를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그 논픽션 형식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당 마지막에 나오는 이미지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인데, 의외로 아이들이 이브를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아이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좀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혁명의 깃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고요. 그 안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프랑스 혁명에 등장하는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 그림이 저기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모자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산타클로스 이야기, 이렇게 해서 산타클로스가 왜 빨강이 됐을지 이런 이야기 아이들하고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책 내용이었고요. 그림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 굉장히 헤맸고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실크 스크린으로 이제 찍어봤어요. 실크 스크린으로 하다가 잘 안 돼서 이번엔 컴퓨터 작업으로 막 선 작업을 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잘 안 돼서 다시 수작업으로 펜 작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펜 작업을 하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우수 콘텐츠에 돼갖고 이제 본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헤맸어요. 그래갖고 다시 또 컴 작업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마카로 한번 막 그려볼까? 이렇게 또 그려보고 또 이번에는 컴퓨터 작업으로 이번에는 만화식으로 한번 가볍게 쳐볼까?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계속 그러다가 원래 제가 첫 번째 책에 쓰던 전사작업이라고 그 전사작업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의 책보다 왜곡이 조금 더 들어간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곡을 살짝 뺀 지금의 그림체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굉장히
저는 빨강을 마무리 지면서 굉장히 보람됐어요, 대신에. 요거는 이제 빨강에서 열애된 빨강들이에요. 사실 우리 얼굴이 막 술을 먹어도 빨개지고 매운 거 먹어도 빨개지고 화나도 빨개지고 누군가를 좋아해도 콩닥콩닥 빨개지고 책을 읽어도 눈이 충혈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담아볼까 하다가 이렇게 열애된 아이들이고, 그 생명도 꿈틀꿈틀로 제가 잡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꽃 피어나다와 연결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걔는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저의 이제 이미지 얘기고, 지금 이제 마무리로 그 책의 내용이 거의 소개가 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거의 간추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담아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은 아이들하고 활동할 때는 그 색깔이 말을 해라는 그런 주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색깔이 그냥 색깔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언어로 존재한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활동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만들기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색깔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자기만의 마음 풍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한 그 결과물입니다. 되지 안 되지는 그 두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쉽고 재밌다고 하고 어른들은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책장을, 이게 플랫북인데 책장을 넘기면서 바로 직감적으로 그냥 느낌을 느끼는데, 어른들은 여기에 이제 이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뭔가 철학적인데 근데 뭐지? 여기서 이제 물음표만 던지고 뭐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고 애매한 이런 시점에서 그냥 읽어내리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피드백이 오시는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아이들은 10명에게 물어봐도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책을 읽으실 때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좀 읽으면 아이들과 이 책을 깊게 호흡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조금 저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제 펜노즈의 계단이 등장하는데, 이 펜노즈의 계단은 보면 돼지가 내려가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계속 제자리를 맴돌죠. 내려가야 하는데 왜 맴돌까요? 이게 이상하다. 자,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이상하다 여기서 끝나셔도 됩니다. 이건 애셔의 작품인데, 애셔도 그 펜노즈의 삼각형, 펜노즈의 계단의 영감을 많이 받고 그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선 두 줄의 인물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요. 그런데 계속 제자리를 돕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줘서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에도 이 계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올라가는데 계속 제자리를 도는 그 계단이 등장합니다. 뭔가
잡히지는 않지만 모호한 세계, 단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애매하고 그러나 뭔가 있는 듯한 그런 세계를 표현할 때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하죠. 제 책 표지에도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표지에 들어간 거고 디자이너가 한 거지만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보실 것은 이제 제 책의 이제 주 내용이죠. 이 아이가 뚱뚱한 줄 알았는데 저쪽 아이가 뚱뚱한 줄 알았는데 쟤랑 비교하니까 내가 별로 뚱뚱하지가 않네. 내가 빠른 줄 알았는데 쟤랑 비교하니까 내가 별로 빠르지 않네.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단순히 이제 반대말 공부를 할 것인가, 상대성이야 여기까지 끝내실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 자, 그러면 이 돼지가, 가운데 돼지가 빠른 이유는 가운데 돼지한테 있어? 아니면 뒤에 있는 돼지에게 있어?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해줘 보시면, 가운데 돼지가 느린 이유가 뒤에 있는 돼지에 있어? 앞에 있는 돼지에 있어?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잘난 이유가 나한테 있어? 나보다 못난 아이한테 있어? 그러면 내가 나인 이유는 나한테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질문을 확장해 주시면 아이들의 사고력이 팍팍팍 넓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이 비교할 때 이 기준점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우월한 인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인종을 무시하고 파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기준점이 언제나 변합니다. 이 양탄자가 위이기도 하고 아래이기도 한 것은 양탄자가 기준점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저 돼지가 네모 안에 있기도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다른 네모 밖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 돼지인가 밖에 있는 돼지인가는 한 가지 네모만 보면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네모를 보면 이제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이 보실 때 이제 상대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기준점 얘기를 해주시면 기준점은 계속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끌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책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 캐릭터를, 저는 이제 이 책의 그림을 그릴 때는 돼지 캐릭터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친근감 있고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돼지 캐릭터를 막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도 만들고, 병 모양도 만들고, 오브제도 이용해 보고, 롤러로 밀어도 보고, 이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돌멩이가 등장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돌멩이 사진을 그대로 이제 오려서 사용했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쨍한 느낌이어서 이제 전사를 이용해서 그 위에 그림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돼지 캐릭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1등 공신이 이 돌멩이들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돌멩이를 한 280개 정도 찍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이제 컴퓨터에 옮겨서 얘네들을 따서 이제 그 전사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돼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그 돼지 안 돼지 그림책과 그 내용과 이제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동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돼지 안 돼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이미지를 한 100개 정도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그 이미지를 막 보여주면서 생각을 연다는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닫힌 시선과 열린 시선을 아이들한테 살펴봐요. 그래서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생각이 열린다는 그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미지들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랫북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에 임하기 전보다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자기의 생각의 틀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기가 보는 시각의 틀을 살짝 깨가면서 보면 이제 창의적인 이미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플랫북 이미지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으로 그림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되지 안 되지의 그 그림책 놀이로는 플랫북 이미지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것은 그래서 플랫북 이미지 몇 개를 보여드리겠는데 되지 안 되지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그 날개 달린 책, 이걸 날개라고, 책의 날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날개 달린 책을 플랫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되지 안 되지에서는 다양하게 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이중으로 접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접은 것도 있어요. 제작할 때 참 어려웠던 책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그 비슷한 이미지 두 개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낙서를 하다 보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머리 아저씨의 이 머리가 뭐 민둥산이 떠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미지를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플랫북 이미지의 재미는 반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 반전이 더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좀 잔잔한 반전이죠. 이것도 산인 줄 알았는데 바다였네. 뭐 이렇게. 이거는 배경을 공유하고 있죠. 배경도 공유하고 산의 한 모퉁이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펼치는 책이에요. 이거는 책인 줄 알았는데 짜잔 박쥐였어요. 이거 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초록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예쁜 새가 공자새처럼 날개를 활짝 피는, 이것도 아까 부분과 전체처럼 이렇게 부분을 공유하는데 알고 보니 생쥐야,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이제 업그레이드 된 그 이제 플랫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를 상상하게 하는 거죠.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열쇠로 그 새 장으로 다가가니까 그 다음 단계는 새가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이 속에 숨어 있으면 플랫북 이미지가 굉장히 발전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색연필만 있어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재료가 다양하면 근데 그림이 좀 더 멋지게 나오지만 이건 발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하루에 4-5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이와 그 필기도구만 있으면 가볍게 그 생각을 여는 그림 플랫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니까 집에서 이건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그림책의 세계와 함께 그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그 일러스트를 대학 졸업하고 쭉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의 글에다가 이제 그림 입히는 작업을 계속 하니까 내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 창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책이라고 할 만한 책이 이제 조지 캠벨의 그 신화 그림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 그림책을 읽고 제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듯한, 지금 빨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조지 캠벨의 책들, 신화 책들 좋아합니다. 살아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제 책을 사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